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어제 그렇게 뜨겁더니 또 식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럴 만했던 좀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조선주들이 그냥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부 증권사에서도 좀 경고 사인을 좀 사실 냈어요. 거기다가 미국이 국방비 지출 줄인다. 이게 뭐 군함이라고 피해갈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또 많이 올랐죠.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다른 거보다 제가 봤을 땐 너무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좀 악재라면 악재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조선주가 급락하면서 조선주 시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좀 주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결국엔 좀 밀리면서 시장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오르긴 올랐는데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사실 이들이 주인공이었죠. 한알령 해제는 어제 사실 밤에 그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봤고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한알령 해제하면 드라마죠, 드라마가 이제 수출이 되면 이건 뭐 그냥 매출이 잡히니까. 그래서 오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일 많이 올랐죠. 엔터는 오르다 좀 말아버렸고, 그리고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뭐 이 부분도 좀 여전히 부담스럽고, 화웨이가 3단 폴더블 폰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의 국채 금리가 15년 내에 최고치다. 일본이 계속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뭐 엔화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레거시에도 보면 오는가, 분위기 전환 반도체 또 하선. 그러니까 요 보고서 한번 보시면 한국투자증권 강기대운이 내려라, 이제 배에서 내리라는 얘기인데 조금 보수적인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 PSK홀딩스, 현대모비스, 풍산, 솔루엠 있고요. 트럼프의 에너지 시대가 의미하는 것들. 사실 우리 작년에 좀 저도 이제 공부한 거 토대로 해가지고 드릴 베이비 드릴 자료도 한번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고, 그때 유튜브로. 예, 그래서 올해 정말 이거 화두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건데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IM증권의 전희진 연구원님이 아주 또 잘 적어주셔서 긴 장문의 보고서인데, 예, 그 요 내용 좀 간단히, 우리가 한번 또 예전에 공부를 다 했던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에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거기 관련된 SK이노베이션, SK가스, 금호석유, 롯데케미칼까지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CNG 하이테크, STI, SK바이오팜, 포스코홀딩스, 신세계, 카카오가 공시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사상 최고치지만 올랐습니다. 올랐지만 좀 답답한 상황이고, 미국 금리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 FMC 의사록이 나왔고, 연준 위원들은 금리 동결해야 된다 입장을 유지했고, 그 니콜라 아시죠? 4년 전에 그때 한참 정말 대단한 인기였죠. 전기차 업체 막 신생 스타트업. 예. 그때 그러니까 딥시크랑 비교는 좀 그런데 당시에는 그 전기차가 제일 핫했거든요. 한 4년 5년 전에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느낌은 니콜라가 딥시크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때는 막 이제 화려한 신성처럼 데뷔를 해가지고 뭐 전기차 수소차로 주가가 엄청 한번 오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둘을 같이 비교하는 건 아니고 이제 느낌 자체는 되게 그땐 또 신성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당시에 아무리 좋아도 결국 돈을 못 벌면 기업은 몰락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 재무제표 배우잖아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제 그 숫자 보는 거를 조금 이제 눈으로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MC 의사록 잘 소화했고 대부분의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금리를 현 수준에 유지하는 정책을 좀 지지를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불확실하니까 이거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자. 네. 그래서 뭐 원론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진 않겠구라 또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증시가 또 나쁘지는 않았던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가 생각보다 좀 빨리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압박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주식시장은 반응이 없었고 인텔은 오늘 급락했고요. 매각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내용. 니콜라는 과도한 부채. 테슬라는 그래도 오늘 조금 강세를 보였고 팔란티어가 정부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의 수주를 많이 받거든요. 국방 예산을 지출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했는데 이게 뭐 국방 예산 지출하는 게 예전에도 나왔던 이슈긴 한데 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팔란티어 주가가 엄청나게 사실 많이 올랐죠. 고평가보다 이게 겹쳐서 급락했습니다. FMC 의사록은 아무튼 밋밋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냥 정책 금리를 제한적인, 그러니까 지금 좀 높은 금리 이거를 유지하자 그렇게 대부분 언급했고, 근데 혹시라도 노동시장이 악화되거나 경제 활동이 흔들리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2%로 회복되면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 그것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금리를 낮추려면 조건이 들어가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낮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나는 경제활동 전망을 평가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금리 조정 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게 더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금리가 우리가 인하를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물가 오를 수 있는 리스크도 좀 계속 얘기를 했고, 뭐 이건 관세죠, 관세. 그래서 관세, 이민 정책, 물가, 노동 시장을 보고 판단하겠다.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일단 해소는 됐다. 그러나 인하는 아직도 좀 멀어 보인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SNS에서 주식시장이 사라지고 있대요. 이게 뭔 소리냐? 트럼프 SNS 트루스 소셜이 일기와 다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기 시절에 23,073건의 트윗 중에 57%에 해당하는 156건을요. 그 이 주식시장이 호조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트윗 중에 이 156건이 아니죠. 절반이니까. 그죠? 이거 제가 좀 잘못 쓴 거지. D자를 좀 뺀 것 같아요. 예. 어제 아침에 새벽에 좀 급하게 쓰다 보니까 아무튼 요거는 한번 절반 계산해 보세요. 나오겠죠. 주식시장의 호조를 언급하는 내용이었는데 2기에서는 딱 한 번만 언급하고 있대요. 뭐 트윗도 옛날처럼 많이는 안 해요. 요즘에. 그죠? 주식시장이 최고치인데 트럼프의 관심사가 주식엔 없어요. 지금 딱 봐도. 그죠? 역대 최고 수준의 미국 정부 부채.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정부 부채 줄여야죠. 이자만 1조 달러.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총대 메고 막 공무원들 이렇게 뭐 해고시키겠다.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출 줄이려고. 국방비 깎아라. 막 이렇게 아니면 그 메디케어, 헬스 그 의료비도 깎아버려라. 막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정부 부채 줄여야 되니까. 예. 그리고 관세 정책도 지금 만들으니까 좀 복잡하죠. 거기에 푸틴과 또 전화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 그리고 본인이 신경 안 써도 사상 최고가잖아요. 뭐 굳이 뭐 내가 신경 쓸 필요 있나? 그러니까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또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한 게 아니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해요. 그죠? 비트코인 한참 얘기하다가 요새 그냥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쨌든 먼저 해결할 것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떨어졌다 자산 시장에. 그래서 트럼프가 어쨌든 이 빨간색이 2024년 선거 이후고요. 이 퍼스트 텀 요게 이제 1기 때.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언급한 거 57%. 이번엔 8%. 한 건 했는데 8% 정도 돼요. 관세 얘기가 훨씬 많죠. 관세 얘기 그땐 9%인데 지금 36%. 관세, 미국 경제, 세금 뭐 이런 거 있죠. 비슷하죠, 이거는. 근데 관세가 확실히 지금 주식이 아니라 관세로 가버렸어요. 트럼프의 머릿속은 관세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까? 에너지 쪽 언급하는 거. 그다음 뭐 여기 중동, 북한, 러시아 이쪽. 요건 비슷하고. 그다음에 중국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중국에 관세 부과하는 거. 이건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 주변에 멕시코, 캐나다 무역 뭐 국경 뭐 이민자 요것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유럽이나 근데 여기 이제 나토가 들어가 있죠. 요즘에 일본, 나토, 유럽은 좀 더 예전보다 관심이 많아졌죠. 근데 명확한 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언급이 좀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그만큼 또 괜찮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이 또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여기서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냐. 뭐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투자자들은 더 이상 미국 주식만 사지 않는다. 이게 작년에 정말 인기 있었던 미국 M7, 그리고 작년 말에도요 그런 전망이 있었어요. 미국 예외주의 올해도 미국만 좋다. 그게 불과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능이 높을수록 국장을 먼저 탈출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기분 나쁜 말이죠. 예, 완전히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한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말인데, 근데 거기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아주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뭐 이건 기분은 나쁜데 뭐라고 뭐 반박을 못하는 그런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불과 2달 만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미국은 그러니까 2달 전만 해도 똑같았어요. 미국은 올해도 좋을 거고 미국 우선주의 이어지고, 한국이 좋아질까? 뭐 계엄도 뭐 계엄 사태 리스크에다가 뭐 탄핵 이슈에 관세 때린다 그러질 않나? 중국 경기 좋아질까? 예, 이런 우려가. 삼성전자 실적 개선 될까? 언제 되지? 아직 엔비디아 공급도 못 했는데 막 이런 여러 이제 불신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올해도 되게 안 좋았는데, 근데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미국 우선주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서도 펀드 매니저들이 34%가 올해 글로벌 주식의 자산 클래스를 주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 미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예. 벌써 유럽이 들썩였죠. 그리고 22%가 금을 꼽았고, 미국 주식은 18%가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순위가 이게 떨어졌죠. 1위에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투자들의 확신이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유럽 증시로 유입된 자금이 2년 만에 최고치. 예.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금리 인하가 한 번만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미국 경기 기대보다 조금 약하고, 그러니까 기대치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보다 성장률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나은 거죠, 경제는. 근데 기대치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기대치가 낮거든요. 예. 근데 이거보다 조금만 좋아지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근데 기대치가 5인데 4.9 나오면 실망하는 거고, 기대치가 1인데 1.5 나오면, 아니 4.9가 훨씬 좋잖아요, 성장률은. 근데도 1.5인 나라가 주가가 급등해요. 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빠져 있고, 조금만 기대가 생겨도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비싼 국가는 그 기대가 이미 다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약하면 그냥 이제 주가 빠지는 거죠. 음. 그래서 기대치,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거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대치가 정말 이게, 예, 중요하긴 하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그 속도가 붙으면 더 나은 거고, 또 미국이 비싸다는 거뭐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 보시면 미국 S&P 500의 뭐 랭킹인데, 엔비디아, 메타 이게 순인데 빅테크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요 초라한 성적을 좀 내고 있다.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조사를 보면 현금 비중은,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안 갖고 있어요. 현금은 안 된다. 미국 주식을 팔면 다른 걸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주식 팔고 살 거 없으니까 현금 갖고 있다. 이 전략이 아니고 미국 주식 파는 대신 유럽 사고 다른 거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수효과 아직 한국은 사지 않았어요. 한국 외국인 사나요? 조금 사도 좀밖에 안 써요. 오늘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까지 온도가 안 왔지만 언젠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벗어난 이 구도가, 미국은 좀 답답한 가운데 더 나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쪽으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좀 올랐고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인터뷰가 좀 공개됐는데 둘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관계가. 애플은 저가형 아이폰 내놨지만 뭐 가격이 싸진 않고요. 주가에 큰 영향 없었고, 다만 관세로 인해 애플 아이폰 가격 올라갈 수도 있대요. 관세 매기면. 그래서 애플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을 아마 올릴 텐데 2~3% 정도 이익이 줄 수도 있대요. BOA는 애플이 가격을 3% 올리잖아요. 판매량은 마이너스 5로 감소한대요. 주당 순이익도 2.4%. 예,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다. 또 인도에 공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중국 대신 인도로 옮기면 관세 안 매겼는데 이제 인도도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플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이고 팔란티어가 10% 폭락했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5년간 매년 8% 국방 예산 감축할 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 관련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좀 주가 빠졌고 아무튼 매년 8% 국방 예산 줄이면 저 팔란티어의 이제 뭐 수주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좀 부담감 거기 주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CEO 알렉스 카프가 이제 12억 달러 수준의 지분 매각한다. 근데 이거는 옛날에 엔비디아도 그랬어요. 엔비디아 뭐 젠슨항이 올라갈 때 막 지분 매각 이슈가 있었죠. 그때 흔들렸는데 결국 숫자 좋으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분 매각 이슈는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엔 저 이제 너무 올랐던 주가가 이 국방 예산 감축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고 마이크론 좀 빠졌고요. 인텔이 그 TSMC와 브로드컴이 이제 각각 분할해서 지분 투자해서 아마 가져가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CT증권에서는 야 그거 쉽지 않다. 인텔 칩은 자체 제조 공장인데 TSMC가 이를 통제한다고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인텔에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일한 직원들 있잖아요. 그럼 TSMC가 와요. 그거 다시 배워야 돼요. 그거 언제 다시 배우고 있습니까? 공정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실패래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인텔 주가 올랐다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고 니콜라는 마이너스 40% 급락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부채 감당 못하고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의 딥시크에 지분 투자할 거란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도 빠졌는데 알리바바 입장이 좋죠. 딥시크를 활용하면. 근데 이제 올해 주가가 50%나 올라서 좀 차익매물 나오면서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한알령 이게 제일 커요. 중국 한알령 풀린다. 여기 보시면 그 지난 8년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뭐 게임도 우리나라 잘 허가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콘서트 한 적 있나요? 없죠. 거의 없고 드라마 뭐 TV 방영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중국 정부가 5월경에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이거 한 지 8년 만에 할 것 같다. 중국 에이펙 준비 조직인 중국 아태합작 중심 고위 관계 저게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국경제신문의 이 기자분이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다음 달에 민간 문화사절 따라 한국에 파견하면서 문화교류 하겠다. 그래서 아마 5월경에 한한령 풀리지 않겠냐. 근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한한령 없다고 계속 얘기하죠. 뭐 무슨 한한령 있냐 우리는 없어 그런 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발표 안 해요. 한한령 해제됐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막 갑자기 어느 날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 방영이 되고요. 영화가 실리게 되고 게임이 허가를 받고 케이팝 아티스트가 어느 날 갑자기 공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한령 해제된 거죠. 그래서 2016년 빅뱅이 아마 콘서트 하고 나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게 좀 될지 한번 봐야 되겠고 우리 뭐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우리도 중국 정부의 한한령 해제를 꾸준히 요구했다. 중국에서도 긍정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공식적으로 해제를 발표하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K-팝 가수 등이 뭐 중국 공연을 신청하면 과거와 달리 풀어주고 결국에는 다 개방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하면 중국 허가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돌파구의 하나로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중국이 작년에 한국에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전략이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중국 이 시장이 2,570조짜리예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SM이 항상 수혜주로 거론이 많이 되는 게 이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중국에서 좀 인기가 많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근데 엔터 44 뭐 저는 뭐 누가 더 수혜 받을지는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요거는 저희 투온투게더라는 이제 콘텐츠에 이미 아침에 좀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단기로 볼 이슈는 아니다. 올해 내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주가는 좀 오르다 좀 빠졌지만 5월에 이게 핵심입니다. 5월에 실무 그룹 간 논의가 있대요. 통상 장관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한 번 더 논의가 있을 것 같고 그때쯤에 좀 풀리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기대감이 있다 좀 실망하다 막 이랬지만 올해는 한번 좀 괜찮지 않겠냐. K드라마, K팝, K식품, 화장품 등 주가의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고 그냥 간단히 제가 밸류체인만 좀 뽑아본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래 아마 갖고 있는 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왜 올라가나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 주요 증권사 또 코멘트가 있었는데 미래에셋 증권의 이제 김규현 연구원님은 중국 콘텐츠 개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25년 상반기 내내 주가에 작용할 것이라고 작년 연말부터 좀 언급을 했고 또 이로 인한 중국 플레이를 또 강조를 했거든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이제 올해 내내 이 기대감이 이어질 것 같다. 그래서 가능성 높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보자. 근데 뭐 물론 신중하게 보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신한투자의 지인의 연구원이면 그러니까 아직 100%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이게 왜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한알령 해지한다 그랬다가 안 했다. 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양치기 소년 아닌가? 이제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이제 기대를 하는 이유가 시진핑 주석이 올 거거든요. 경주에. 이제 그래서 과거랑 좀 다르고 이 국제 정세 환경도 일단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유화적으로 지내는 게 유리하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올해 좋을 것 같고 또 엔터가 제일 큰 수혜 섹터다. 근데 오늘 주가만 봐서는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가 제일 많이 올라서 왜냐면 엔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가 오늘 아침에 떴다가 그냥 다 한 방 맞아버렸는데 그러나 엔터가 좀 제일 큰 수혜주로 보셨고 디어유가 중국의 멤버십 출시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고 드라마에선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트리 중앙, 뭐 SBS가 갖고 있는 스튜디오 S 이런 이제 걸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한령이 제일 큰 이슈여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요게 올해 양치기 소년이 될지 진짜 이번엔 그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건지 그걸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관세 얘기인데 뭐 트럼프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25% 정도 관세가 이제 부과될 거. 좀 수위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하겠대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좀 압박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해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어제 미국의 자동차도 빠졌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관세 부담이 조금 작용해서 주식시장에는 좀 부정적이었죠. 네. 근데 이제 블룸버그 이제에 따르면 폭스바겐이 그러니까 이 현대기아가 피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현대기아도 지금 이제 그 미국에 판매하는 것 중에 65%를 수출을 하거든요. 미국 현지 비중이 35인데 근데 이제 조지아 공장이나 이런 것들 가동률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50%까지는 커버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제일 피해를 크게 보죠. 폭스바겐 80%. GM도 피해가 많아요. 근데 지금 거의 피해 안 보는 회사 포드예요, 포드.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또 이것도 이상하죠. 테슬라는 어쨌든 뭐 미국 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니까 뭐 큰 영향은 없는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걸 미국으로 수입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테슬라는 빼고 포드가 그럼 제일 문제가 없잖아요. 포드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80%나 되니까 포드는 걱정 없네. 근데 주가는 포드가 제일 안 좋아요. 마이너스 12%. 그 트럼프 당선 이후. 그러니까 이게 폭스바겐은 오히려 14% 올랐고 관세 피해가 큰 회사들은 주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관세도 중요해요. 이게 뭐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세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안 좋으면 관세에서 피해를 덜 받아도 그냥 시장은 냉정합니다. 포드가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저 근본적인 경쟁력이 우선이에요. 관세보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 포드는 관세에선 좀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뭐 그건 또 장점이지만 경쟁력이 의문이고 뭐 현대차 기아는 경쟁력은 뛰어난데 관세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다. 다만 결정된 것도 없고 현대차는 캐나다, 멕시코 비중이 없어요. 거기만 때리면 또 아무 피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에 공장 지으라니까 공장 지금 지으려고 하죠. 현대제철 아마 거기 현지 생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그걸 아니까 자동차 안 하려고 그래요. 야 이거 복잡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뭐 투자를 할 텐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싼 거예요. 마치 그 삼성전자가 5만 원 갔을 때 기억나시죠? 싼 건 다 인정하는데 주가가 안 가요. 왜죠?
언제 좋아지지? 예, 이게 안 보이니까. 예.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두 달 지나고 좋아지니까 그냥 쭉 올라버렸죠. 저점에서 한 20% 가까이. 예. 예, 그런 것처럼 결국 현대차도 뭐 계속 싼 상태로 당분간은 머물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면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25% 그냥 부과하면요. 예, 현대차 6.6조 날라가고요. 기아가 4.1조. 그냥 이건 단순 계산이에요. 그냥 현대 기아가 다 부담 안 해요. 모두 100%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극단적인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빼고. 근데 환율이 만약에 올라가면 또 분위기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PER은 8배까지 올라가긴 해요. 그래도 뭐 비싼 건 아니죠. 배당 많이 주고. 미국 차량 중에 판매 차량 중에 어쨌든 현대차는 0% 멕시코. 그리고 실제 25% 관세부가 쉽진 않은 거죠. 미국 회사 피해가 많아요. 그리고 IM증권의 조희승 연구원이 기존 관세 실환율은 4월 2일부터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 10%, 3월 2일부터 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25% 부과였는데 이 경우 현대차가 2.3조, 기아가 1.3조 원 정도 이제 부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로 관세 부과하면 현대차 5조. 그러니까 한 5조에서 7조 사이예요. 25% 그냥 생각하면 이게 좀 날아갈 수는 있다. 근데 그렇게 가정을 해도 퍼 5배래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다 주주 환원 잘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죠. 싼 건 아는데 싼 걸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 굳이 왜 자동차를 투자해야 될까?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못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근데 저는 어쨌든 되게 하방은 좀 단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주환원도 잘해주고 근본적인 경쟁력이 포드보다 월등히 뛰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맞는다고 가정해도 뭐 적자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극단적인 가정을 해도 PER이 좀 비싸면 8배, 뭐 낮으면 5배니까 이게 결국 비싸다고 또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 주가는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결국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IT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중국 화웨이 3단 폴더블폰 출시됐던 어제 이제 CNBC 예, 그 뉴스가 있었는데 화요일에 이제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3단 있죠. 여기 보이세요? 3번 적는 거예요. 2단 아니고 한 번 더 접어요. 화면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화웨이가 요거를 근데 화웨이도 참 무서운 기업이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반도체도 막 규제 제재 당하는데 예, 폰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도 애국 마케팅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은 어쨌든 이건 좀 비싸대요. 그래서 대중화된 모델은 아니고 그러나 삼성도 아마 이제 이런 비슷한 걸 아마 내놓을 걸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폴더블 폰 대형화 시대는 조금 더 이어지고 여기 이제 애플까지 참전할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관련해서 저도 이제 요즘에 엔화 얘기를 좀 몇 번 이렇게 기사나 그런 것들은 보고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2주 전인가 NH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저도 이제 엔화 달러보다는 엔화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엔화가 지금 최근에 강합니다. 강한데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제 아유 빨리 엔화 바꿔야 되나 이제 아마 좀 조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여행은 가야 되는데 자꾸 엔화가 오르면 이제 엔화 환전할 때 불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960원이었나요?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960원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1,000원 가면 엔화를 이제 바꿀 때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좀 부담은 되죠. 네. 그래서 엔화가 계속 뭐 오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위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지금 일본의 금리 오르면 그 나라 통화 가치 오르는 거예요. 예. 10년 만에 최고치, 15년 만에 일본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영원한 그 엔화 하락은 없는 거죠. 네, 금리도 영원한 저금리는 없어요. 이것도 엄청난 변화죠. 일본이 지난 10년간 저금리였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금리가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각종 자산 시장이 변화를 줍니다. 근데 저게 너무 빠르면 엔캐리 트레이드 막 우려가 생기는 건데, 예. 근데 저런 걸 이제 속도 조절을 해주면, 예. 그래서 그때 막 저 일본 막 금리 오를 때 작년 8월에 엔비디아가 박살이 나고 우리나라 빠지고 뭐 난리가 났죠. 예. 이제 그 엔화가 계속 약하다는데 베팅을 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미국 경기 안 좋다고 그러고 실업률 망가졌죠. 갑자기 일본이 금리를 예상보다 세게 올리고 막 이러니까 엔캐리 이제 트레이드 청산이 막 너무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엔화를 투기적으로 매도했던 세력들도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엔화 강세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그렇게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고 일본이 뭐 그냥 매달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아주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지난 십몇 년간의 너무나 저금리 또 엔화 너무 낮은 엔화 시대는 끝나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엔화도 괜찮고 또 이 일본 주식 중 만약에 내가 일본 주식을 산다면 일본의 내수주를 사야 되겠죠. 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면 내수가 좋아져요. 네. 그래서 일본 내수주, 수출주, 일본의 수출주는 안 좋겠죠. 반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본이 그 추가로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여기 뭐 한 이사장님은 현재 높은 물가가 지속되면 일본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아마 근거가 될 것 같다. 또 일본 내 매파인 뭐 한 위원도 일본의 소비와 임금이 상승해 인플레를 부추기고 있다. 경제가 일본은행 전망대로 움직이면 통화 긴축 정도를 높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 방향성은 어쨌든 좀 바뀌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반도체가 좀 있고요. 그 레거시 전통 반도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이구환신, 딥시크, 이거 다 옛날에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죠. ISM 제조 PMI.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놓으시니까 이거 바로 눈에 들어오죠. 그냥 앞단어만 보면 왜 레거시 반도체가 강한지는 아마 여러분도 그냥 바로 아 맞아 그래서 강해.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은 도대체 저게 뭔 외계어인가 그러실 거예요. 레거시는 또 뭐고 이구환씨는 뭐고 딥시크는 뭐 들어보셨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 이제 빨리빨리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캐치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레거시 전통 스마트폰이나 PC 들어간 반도체가 최근에 강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강한데, 이구환씨 중국의 스마트폰 살 때 보조금 같은 거 헌것 주면 새 거 준다. 요 그 사자성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 이구환신 보조금 24년 1,500위안 대비 올해 더 늘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어지고, 딥시크가 저가형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채택되면 AI 스마트폰 더 많이 팔릴 거다. ISM 제조업 요 PMI가 반도체 선행해요. 지표상. 제가 오르면 반도체가 좋아져요. 근데 이제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는 좀 약간 보수적이세요. 뭐냐면 여기 밑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실수요 확인해야 된다. 아직 실수요 개선된 거 모른다. 온디바이스 AI가 딥시크 나왔다고 많이 팔리나? 그건 모른다. 킬러 앱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있지만 옛날에 스마트폰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쓸 게 없었어요. 게임이나 뭐 그때 나침판 있고, 저도 아이폰 나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산 사람이거든요. 그때 첫 예약 주문해가지고 처음 아이폰 3GS 그때 2008년이었나요? 9년이었나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신기하긴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몇 년 후에 어떻게 됐죠? 앱이 나왔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뭐 킬러 앱들이 나왔죠. 이제 그걸 통해서 정말 뭐 인터넷 배킹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관세부가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서 사재기 한 거 아니냐. 미리 주문. 이게 연속성이 있겠냐.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게 좀 아직은 불확실한데 너무 레거시를 지금 막 너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레거시가 이제 반등한 건 맞는데 조금 더 확인할 때까지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월 중국 양의 소매 판매 이런 거 확인해보고, 소부장은 근데 랜드 쪽 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하나모티리얼즈, 유니셈, 코미코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H의 류영호 연구원님도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디램 가격은 이제 2분기부터 좀 살아나고 낸드는 3분기부터. 그래서 낸드는 감산 진행 통해서 자연적 생산 감소.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과거랑 반도체가 왜 다르냐? 공급을 줄입니다. 공급 조절을 해요. 그래서 사이클이 괜찮아요. 막 이런 진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키옥시아도 이제 일본의
도시바죠. 옛날에 낸드 세계 뭐 1등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아마 2등인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키옥시아가 재고 일수가 14주 수준으로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가시성이 증가했고 트렌드포스도 3분기부터 낸드 가격 오른다 이게 했는데 여기 똑같죠. 지속적 상승하려면 수요 회복 증거 갖고 와라. 중국 기업들의 미국 관세 대비한 선주문용 아까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의 중국 제재 영향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낙관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당연히 저런 거 확인해야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확인하면 늦어요. 항상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게 저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 부러지죠. 예. 근데 만약에요 수요 회복이 명확하고 이걸 확인을 해요. 우리가 그냥 다. 그러면 주가는 벌써 다 날라가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아니 확인도 안 되는데 가요 그냥. 주가라는 게 그래요. 반도체는 정말 빨라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리스크가 있는 게 이 말이 이렇게 수요 회복이 안 되고 막 이러면 야 이거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이제 주가 다시 원위치 급 나가겠죠. 예. 근데 확인하고 사자 안전하게. 그럼 이제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 저 멀리 가 있어요. 그 확인하고 사면 늦어요. 또. 그것도 위험해요. 되게.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는 정말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제일 안전한 건요. 그냥 박살 날 때. 반도체가 그냥 박살이 나서 곤두박질 칠 때. 예, 쭉쭉쭉 빠지고 있을 때 그냥 분할로 앞으로 사이클 돌아올 건 미리 예단하고 예, 확인하고 사는 순간 너무 늦어버립니다. 음,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면 주가가 확 빠지잖아요. 빠진 다음에 바로 안 가요. 바닥을 몇 달 다져요. 예, 다지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뭐 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좋아지는 건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분할로 천천히. 예, 그렇게 해야 큰 수익이 나지. 뭐든지 좋아지는 걸 다 확인하면 진짜 늦더라고요. 예, 뭐 저도 이제 몇 번의 사이클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도 물론 맞는 다 타당한 의견인데 반도체가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선 이제 요것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한국이 이번에 사실 대우 그 하나오션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삼성중공업은 못 갔는데 왜 그러죠? 군함 때문에. 미국 군함 시장 열린다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미국 함정에 총 16.1%밖에 안 된대요. 추정을 해보니까 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나 뭐 보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53.9%가 날라가요. 그럼 나머지 안에서도 소형 수상함과 지원함 정도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우리가 잠수함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사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7,000톤급 호위함 시장 위주로 한국은 점유율을 높고 간다. 근데 이 시장도 적은 건 저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미국 시장 진출 따라서 기업 가치 증대 효과 좀 발생할 것 같아서 하나오션이 4.7조, 현대중공업이 4.3조 원 정도 이제 요것 때문에 또 올라갔는데 이제 그걸 반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양사의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춥니다. 한마디로 비쌉니다. 근데 저는 저 비싸다는 건 저도 동의해요. 지금 싸지가 않아요. 현대중공업이 시총 30조고요. 하나오션이 20조를 넘었어요. 예, 이게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비싼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빌미가 돼서 좀 빠지고 있는데 또 적절히 조정 받으면 그러니까 마치 테슬라 비슷한 거죠. 근데 테슬라보다 조선이 전 더 낫다고 보는 게 테슬라의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냥 날아가 버린 거고 그래도 테슬라가 충분히 빠진다면 저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은 저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또 빠지면 기회가 올 거고 그때 그 기다렸던 분들은 또 그런 기회를 확보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조선은 숫자가 좋아요. 실적이 좋으면서 갔어요. 예. 근데도 너무 이제 오버를 한 거죠. 함정 때문에. 그래서 좀 비싸진 건데 적절히 눌러주면 예, 또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조선주를 도망가실 필요까지는 좀 없지 않나. 근데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면서 지금 소외주를 좀 찾으려고 그러죠. 이런 분위기면 조선주는 좀 쉽니다. 예.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그 쉬어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할지. 아니면 이제 이 함정 때문에 이 항공모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군함 때문에 너무 올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조선주 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담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급하게 반응해. 그러면 군함과 상관없는 애들은 좀 못 올랐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미포가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은 특히 현대미포 엄청 빠져 있죠. 근데 현대미포도 당장은 못 가죠. 조선주가 이렇게 같이 빠지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먼저 두들겨 맞았으니까 하반기를 보고 현대미포를 좀 더 빠지면 적절한 가격에 한번 해볼까 투자를 뭐 그런 이제 전략은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선택 사항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되 이번 조정을 뭐 저는 도망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또 한 번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지 않겠냐. 근데 지금 급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좀 바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그래서 뭐 여기도 이렇게 예. 이외 어찌 됐건 이게 핵심이에요. 쉬어갈 빌미가 됐다. 이게 좀 정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은 이제 PSK홀딩스가 실적이 저번에 이제 나왔는데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했고 코어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HBM4 요건 더 커지죠. 그래서 PSK홀딩스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대만 주요 파운드리 요게 이제 TSMC겠죠. 근데 원래 이 코어스는 대만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게 외주가 시작되면 대만의 ULVAC가 이걸 독점하고 있거든요. 디스컴 장비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이원할 수도 있다. 그러면 PSK홀딩스의 수주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디스컴 뭐냐면 찌꺼기. 옛날에 한번 함께 배우기에서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좀 오래됐죠. 그래서 디스컴 장비라고 있고 요게 이 찌꺼기가 남아요. 이렇게 공정하다 보면 얘를 없애주는 거예요. 이 스컴이 그거죠. 찌꺼기. D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컴 장비는 찌꺼기를 없앤다. 요 장비입니다. 근데 이 공정을 이렇게 요런데 구멍 파잖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선 쫙 연결해서 올리죠. 붙이죠. 여기 이런데 공정할 때 찌꺼기들이 생겨요. 층수가 높고 또 구멍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저 디스컴 장비가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게 코어스고요. 코어스는 뭐다? 요거 TSMC가 하는 건데 HBM 여기다 붙이고 밑에다가 기본 다이 여기다가 빔 메모리 요게 이제 GPU 엔비디아 만드는 GPU 요게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이 둘을 연결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인터포저 있죠 밑에 얘랑 얘를 밑에다 깔아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잠시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그 패키지 기판입니다. 요게 이제 그 패키지 기판이 이제 인터포전 밑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요 서킷 보드가 이제 바로 MLB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만든 이번에 또 대덕전자도 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요게 다 이런데 찌꺼기들이 막 끼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없애주는 장비. 그리고 이 동그란 거 있죠. 이게 숄더볼인데 숄더볼하고 붙여요. 이 칩과 기판을 저 숄더볼로 저 붙일 때 잘 붙이려고 하는 게 리플로우 장비. 그 리플로우 장비도 PSK 홀딩스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HBM이라고 엔비디아 AI 가속기에서 어떻게 보면 PSK 홀딩스가 수혜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때. 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림 보니까 옛날에 다 벌써 1년도 더 됐습니다. 1년 전에 다 한번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오랜만에 캡처해 가지고 한번 요거를 설명 안 드리면 뭐 PSK 홀딩스 이제 설명이 안 되니까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에 HBM 조금 이제 주가가 레거시에 좀 밀리니까 좀 실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간담회 했는데 단가 인상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고객사와 단가 협상 단시간 내에 가능하게 하겠다. 원래는 이제 단가 인상 요거 할 때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근데 그걸 좀 빨리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신임 CEO가 현대차 구매본부장 출신이기 때문에 원가 관리 시스템을 현대모비스에 이식하겠대요. 현대차에. 그래서 원래 단가 협상할 때 상반기엔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인상 요인을 먼저 현대모비스가 떠안아요. 비용을. 그래서 상반기에 안 좋은데 하반기에 돌려받아요. 근데 실제 그랬죠 이번에. 근데 25년부터는 분기별로 그냥 소급하겠다. 그럼 실적 변동성이 완화돼요. 이건 좋은 거죠. 그 전장 부품 매출은 늘리겠다. 요즘에 이제 ADAS가 기본 사양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BYD의 ADAS 자율주행 진출 선언은 현대모비스한테 호재죠. 그리고 저수익 사업부 아웃소싱 하겠다. 그거 굳이 뭐 껴안기보다는 위탁하겠다. 현대차 외 GM, 토요타랑도 지금 협력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거죠. 또 주주환원도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이 해주고 관세는 어쩔 수 없고요. 뭐 다 자동차고로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풍사는 제목이 좀 이게 끌리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래요. 아니 방산주 중에 싼 건 없는데 싸긴 싸요. PER이 20배인데 풍사는 7배예요. 8배. 왜 싸냐? 이유가 있어요. 괜히 싼 건 아니에요. 방산만 하는 게 아니라 구리 사업을 하니까. 구리는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왜 근데 방산에서 버는 돈이 74%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산 비중도 굉장히 큰 편인데 이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사실. 예. 근데도 그럼 얘는 방산주로 왜 인정 안 하지? 근데 155mm 포탄 수요 때문에 장이 공급 부족이어가지고 아주 주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전쟁 끝나면 이 155mm 포탄 수요가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실제 지금 투입되는 거니까. 155mm 자주포. 미국에도 저 155mm 포탄이 없었어요. 공급 부족. 근데 이제 저게 만약에 공급 부족이 완화됐으면 할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풍산이 좀 할인받는 이유는 있어요. 예, 7배, 8배가 싼 건 맞는데 20배까지 이제 못 받는 거죠. 예, 그리고 구리 사업은 예측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제가 봐도 어쨌든 지금은 저평가돼 있고 저는 오히려 구리 쪽도 기대가 되는 게 중국이 위안화를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이 그걸 원해요. 위안화랑 구리는 같이 움직여요 항상. 예,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또 혹시라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터지면 구리 수요가 또 늘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루엠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제 당사에서 또 좋은 보고서 나와서 좋게 보시더라고요. 저희 당사 조은혜 연구원님은 일회성 때문에 실적 안 좋았다. 전자 가격 표식이. 근데 이게 전 세계 1, 2, 3등, 2등이에요. 솔루엠이. 원래는 솔루엠이 3위였거든요. 이 프라이서가 밀렸어요. 예. 점유율은 퓨전그룹. 근데 여기가 BOE가 최대 주주예요. 중국에. 그래서 저는 중국 회사가 최대 주주라 솔로몬한테 좀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 중국을 좀 약간 중국이 있으면 약간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멀리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아이디어는 잘 안 맞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그런 아이디어가 나중에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퓨전그룹이 중국 BOE가 최대 주주라 이런 부분은 솔로몬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ESL 사업부 실적 턴어라운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수주가 많이 늘었어요. 실적은 안 좋은데 수주 늘었고 올해는 그 수주에서 매출 인식하는 게 더 늘어나고 4컬러 이제 네 가지 컬러죠. 요 비중도 30%에서 70%까지 확대되니까 좀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나아질 실적도 이게 VIP 자산운용에서도 얼마 예전에 한번 지분 5% 신고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안 좋은 건 지나갔다. 예,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에너지 시대가 의미하는 것도 이게 좀 긴 보고서지만 그냥 간단히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간단히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원유를 발밑에 액체 연금이다. 얼마나 지금 화석연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천연가스. 그래서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설립해서 미국에 매장된 풍부한 천연자원들을 활용해서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이끌겠다. 그리고 AI에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그래서 이걸 하려면 그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하겠다.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생산이 좀 부족할 거고 24시간 공급이 안 되는 에너지니까 화석연료 하자. 근데 핵심은 가스다. 그래서 가스 발전소가 증가를 하고 있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원전, 천연가스 확대하고 있죠. 예, 그런 내용들이에요. 트럼프의 LNG 시대에는 시추, 탐사, 생산 이런 규제 전반이 해제되고 또 폐지될 거고 또 미국 천연가스 수출과 생산은 빠르게 왜냐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막아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거 이틀 전에 보여드렸죠. 그 최근 커먼웰스 LNG 프로젝트가 저기서 이제 승인 받으면 이제 수출하거든요. LNG. 근데 미국은 FTA 체결되지 않은 국가 있죠. 우리나라는 체결돼 있잖아요. 그런 국가에 혹시 천연가스 수출할 때는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이 조사를 해요. 시간이 걸려요. 검토를 반드시 합니다. 근데 FTA 미체결국 비중이 무려 90%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풀어준다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가 원유보다 더 많이 생산할 것 같고 지금 시추는 했는데 개발되지 않은 유정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천연가스가 좀 많나 봐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산 LNG 도입 늘리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SK가스나 SK이노베이션이 SKENS라는 회사랑 합병했잖아요.
여기 이제 LNG 발전소 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 또 여기 HDC는 안 들어가 있지만 HDC가 이전에 소개해드렸지만 그 통영 에코파워 LNG 발전소 지분 갖고 있잖아요. 6대 4 비중으로. 4가 아마 하나 어디죠? 하나 에너지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또 지분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 LNG는 좀 쌉니다. 호주보다 우리는 호주에서 주로 구매하거든요. 그러면 싸게 들어오면 원가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세 압박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 미국 에너지 많이 사면 돼요. 원유 천연가스 중동 호주보다 싸요. 그죠? 예. 그거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없고 많이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모로 LNG를 미국에서 도입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도 좋은 게 3년간 부진했죠. 원가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원가 굉장히 떨어져요. 미국은 그 싼 천연가스로 석유 만들었죠. 그 석유화학 제품 만들었죠. 중국은 러시아에서 아주 싼 나프타라 그러죠. 그거 받아가지고 석유화학 만들었죠. 우리는 비싼 거 샀어요. 원재료를. 그러니까 원가 경쟁이 안 됐는데 이제는 끝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에서 싼 나프타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도 원가 경쟁력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중국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도 좋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SK 이노베이션 하반기에 좀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요. SK가스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여기도 LNG랑 LPG랑 혼합해서 이제 선택해서 하는 발전소. 이건 워낙 많이 설명드렸고 그 남는 LNG를요. LNG를 수입하거나 LNG를 저기 KT 거기다 넣어놔요. 저장 창고에. 그래서 이제 비싸면 팔아버려요. LNG를. 그래서 돈 벌고 북미의 ESS 그 지분도 하나 투자해놨고 여러모로 좀 이슈가 좀 많았던 기업이고 금호석유도 뭐 더 나쁠 건 없다. 재무 구조도 좋고 중국 경기 부양하면 뭐 이 합성수지 쪽도 여기가 부진했는데 좋아질 것 같고 롯데케미칼은 유가가 좀 떨어지면 원가 부담이 좀 해소되니까 양회에서 좀 조금만 더 좋은 정책 나오면 좋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그거 해야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전자공시. 자 오늘 이제 어제 공시는 CNG 하이테크가 반도체 제조 장비 그 화학약품 공급하는 장치 아직 기억나세요? CCSS 그거인데 어제 STI랑 CNG 하이테크가 둘이 같이 공급을 한 거예요. 삼성에 날짜도 거의 똑같아요. 금액도 비슷하고 CNG 하이테크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이 회사는 화학약품 공급 장치 중에서 혼합 장치입니다. 혼장치가 아니라 혼합. 그리고 초정밀 유량 제어 농도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고품질의 CCS를 제조하고요. 반도체 인프라 이제 공장 지을 때 그때 들어가는 장비죠. 삼성이 이걸 했다는 건 반도체 투자를 좀 한다는 얘기죠. STI도 금액 비슷하고 날짜 비슷합니다. 이 회사도 똑같은 사업을 해요. CCSS. 근데 그 중에 고마진인 탱크로리에서 탱크로 약물을 자동으로 충전하는 거예요. 그거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이 둘이 이걸 했다는 건 전통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근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 갔죠?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게 ACQC. 요 탱크 있죠. 여기서 화학약품을 받아오죠. 받아와서 여기 탱크 롤이 있죠. 여기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운송해 주는 거. 저 탱크 롤이를 저기 여기 보관통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가 CCS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약품을 반도체 공정에 탁 이제 공급해 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아까 CNG 하이테크가 주력으로 하는 건 요겁니다. 화학약품 혼합장치. 공급받은 화학약품이 여러 개잖아요. 이걸 섞어요. 정밀 농도로 이제 이거를 혼합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이제 용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내요. 그러면 여기 이 온 용액을 공급해야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또 공급 장치. 이렇게 이제 구성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CCS. 너무 중요한 장치죠. 이해되시죠? 저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두 회사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동시에 공급받아서 아마 뭐 비슷한 제품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SK바이오팜은 의약품 공급 계약 맺었고요. 뇌전증 치료제로 알려진 엑스코프리를 아마 자기 자회사죠. 미국의 유통법인 여기에 공급을
이제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주식 소각 결정했고요. 신세계도 뭐 환영합니다. 카카오도 정신화 대표가 그 작년부터 이제 매년 아마 자기 주식 사겠다고 했던 걸로 제 기억은 나요. 근데 이제 공시를 했더라고요. 1억 정도, 금액 1억 2,800만 원에서 장내 매수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어쨌든 오늘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17포인트 좀 빠져서 좀 약간 하락을 했고,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어요. 근데도 연기금은 정말 끝도 없이 사죠. 연기금은 정말 미친 듯한 매수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뭐 여러분 다 아침에 예상하셨죠? 뉴스 보신 분들은 오늘은 뭐 한한령이다. 그래서 뭐 드라마, 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엔터. 근데 엔터는 생각보다 썩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별로 그렇게 아주 막 엄청 뜨겁지는 않았고, 드라마가 대장이었습니다. A 스토리,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한마디로 드라마, 또 웹툰, 게임까지.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해운주도 좀 괜찮네요. 면세점도 약간 움직여줬고, 여행주, 또 게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랜만에 저 뉴스의 영향으로 이 소외받던 중국 소비주가 급등했고, 2차전지도 요새 분위기 좋습니다. LG엔솔이 슬그머니 살아나고 있고, 이마트, GS 리테일도 올라왔고요. 화장품 회사들도 당연히 일부 수혜 받겠죠. 그래서 역시 중국 비중 높은 LG생활건강이 좀 크게 올랐습니다. 카지노 회사들도 반등을 해줬고, 근데 다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다 보니까 뭐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는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반대로 오늘 조선주가 아주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많이 오른 게 제이죠, 뭐 지금 상황에서. 그게 좀 빠졌고, 유리기판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많이 올랐어요. 로봇 다 똑같. 피팅, HBM, 중장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섹터들, 이쪽을 그냥 두들겨 패버렸어요. 여기. 그래서 이쪽이 빠지고 제일 못 올랐던 중국 소비주가 급등하는, 그게 오늘 장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견조했고, 하이닉스 좀 빠졌고, 뭐 조선주가 곤두박질, 원전주 빠졌고, 오늘 많이 빠진 건 다 그런 쪽이죠. 현대마린솔루션, SKC 유리기판, 그죠? 두산로보틱, 로봇, 효성중공, 전력기기, LS 전선.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빠진 가운데 오늘 중국 소비주의 급등이 나왔고, 반도체는 뭐 견조했지만 뭐 반도체가 오늘은 조금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좀 빠졌고요. Y젠터가 13%.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 또 콘서트 계획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코스피는 오늘 근데 방산주에서 제일 못 오른 게 한국항공우주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항공우주가 7% 가까이 좀 급등해줬고, 호텔신라, 반면에 조선 엔진, 코스닥은 뭐 한마디로 중국 소비주 드라마의 날이었고, 유리기판과 일부 조선기자재가 급락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